소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에서 드물지 않아요. 매년 약 17,000개의 소행성이 지구를 방문해요. 아마 여러분은 평생 적어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별똥별을 보셨을 수도 있죠. 별똥별은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밝은 꼬리를 남깁니다. 물론 그건 하늘에서만 아름답게 보여요. 만약 별똥별이 지상에 떨어지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거예요. 다행히도 별똥별은 대부분 지표면 48에서 80.5km 상공에서 폭발해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은 우리에게 무해해요. 하지만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0.3에서 1m 높이의 소행성. 이들은 사람 크기 정도예요. 실제 피해를 입히기엔 너무 작죠. 대부분의 경우 하층에 도달하지도 않고 대기권에서 폭발해요. 하지만 동시에 소행성은 매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지표면에 튕겨냅니다. 4에서 4.6m 소행성 기린이나 매머드 정도의 높이예요. 약간 더 큰 이 운석들은 덜 자주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정도 오죠. 이전 운석들과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요. 9.1m, 3, 4층 건물의 높이예요. 이런 소행성들은 10년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해요. 그리고 이제부턴 진지한 이야기예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파도로 내뿜어요. 이 소행성이 지구에 닿으면 얼마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실 거예요. 19.8m, 다층 건물 높이죠. 60에서 7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한다고 해요. 좋은 소식은 지상 19.3km 상공에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소행성이 지상에 닿으면 방출되는 에너지로 인해 지역 전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나쁜 소식은요, 그러한 소행성이 이미 최근에 우리를 방문했고 꽤 힘든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첼랴빈스크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현지 시간으로 2013년 2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 이 거인은 지구 대기권에서 속도를 늦춘 후 지구 상공 23.3km 지점에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그 조각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도시 곳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의 집, 학교 등 많은 건물이 파손됐어요. 모든 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 결과 16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해요. 다음 소행성은 2070에서 80년대쯤에야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정확히 어디에 착륙하고 싶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1.4m, 자유의 여신상과 그 받침대까지 합친 높이예요. 이러한 거에는 4,500년마다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우리 목록의 첫 번째 소행성인데요.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악명 높은 퉁구스카 운석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소행성 재난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동부에서 일어났어요. 운석은 두 번째 태양처럼 밝았고 사람들은 지구에 막 접근했을 때 열파를 느꼈어요. 운석은 강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지역이 타이가로 둘러싸여 있었고 근처에 대도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즉시 많은 나무를 파괴했어요.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죠. 폭발 소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들렸어요. 수십 킬로미터 주변에선 모든 집 창문이 깨졌고요. 이 충돌로 인한 자기 폭풍은 5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류를 기다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9942 아포피스 370.3m, 에펠탑보다 약간 더 커요. 과학자들이 2013년에 발견한 이 운석이 우리의 다음 손님이 될 거예요. 이러한 힘의 충돌은 약 10만 년에 한 번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한 폭발의 힘은 1883년 크라카투아 화산의 치명적인 폭발의 힘과 같아요. 그 분화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화 중 하나로 간주되어 끔찍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165개의 도시와 정착촌이 완전히 파괴됐고 132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폭발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소행성은 5.6km의 분화구로 남겨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직면해야 할 상황이고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아직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2070년이 되면
운석은 지구에서 거의 2억 8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죠. 따라서 우린 적어도 100년 혹은 그 이상은 안전할 거예요. 게다가 지구는 더 끔찍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1k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타워보다 높아요. 이러한 충돌은 50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충돌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결과를 가정할 수는 있어요. 파도가 전 반구를 휩쓸었을 거예요. 분화구의 지름은 약 14.5km가 될 거고요. 완전한 재앙이 되겠죠. 그런 힘의 마지막 사건은 2600만에서 28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위치한 초화산 라가리타가 폭발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화산 현상으로 알려진 사건 중 하나였어요. 이 엄청난 폭발로 인해 현재 콜로라도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화산재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더 큰 운석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동물종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칙스윌룩 운석, 공룡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운석이죠. 약 6600만 년 전의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충돌은 약 5억 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칙스윌룩 운석의 높이는 20km였어요. 너무 높아서 지상에 닿으면 성층권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이 운석이 남긴 직경 200km의 분화구만 봐도 얼마나 거대한 운석인지 알 수 있어요. 지구와 충돌했을 때 수백만 톤의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운석은 매우 가파른 각도로 떨어지면서 거대한 먼지와 화학물질 구름을 만들어 전 세계로 퍼뜨렸어요. 이 먼지는 매우 얇은 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량도 50조 톤에 달했어요. 충격파가 지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어요. 화산이 활발하게 분화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대기로 방출되는 그름과 일산화탄소의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며칠 동안 태양으로부터 폐쇄됐어요. 지구 전체를 어둠이 지배했죠. 식물은 충분한 산소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대륙의 바다의 온도는 평균 10에서 32도까지 떨어졌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지구 생물권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는 이러한 재앙 이후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작은 운석이 모든 공룡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은 운석과의 충돌이 아니라 행성 전체와의 충돌이었을 거예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가상의 외소 행성인 테이아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수조 개의 연료가 된 거죠. 지구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충돌로 달이 탄생했어요. 알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광경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자고요.